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재미동포들이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학살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 위해서 광고비를 모금했는데 하루 만에 목표의 거의 2배가 그쳤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세월호 침몰에 무능한 대처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박근혜 정권. 이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학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뉴욕타임스냐? 국내 언론은 다 장악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이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국 언론을 박근혜 정권이 더 무서워하고 있다. 마치 유신시대 같은 그런 언론 환경 때문에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광고비는 58,000달러 조금 넘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모금하기로 재미교포들이 광고를 했는데 20시간 만에, 즉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무려 11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1억 2천만 원 가까이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모금은 앞으로도 10일간 더 하는데요. 돈이 많이 그치면 광고 여러 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고 시안이 이미 나왔는데요. 보면은 검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배 그림, 그 배 그림 안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324, 243, 16, 12, 1, 0라는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각각 수학여행에 참가한 아이들 324명, 그리고 실종 또는 사망자가 된 아이들 243명,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 16, 16, 그리고 12일간의 기다림, 그리고 첫날 1일째 구조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문, 그리고 제로는 살아돌아온 숫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더니 뉴욕타임스 광고 모금 잘 되기를 빕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모금 광고처럼 해야 될 모금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모금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성금 모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세월호에 대한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 가족들을 돕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종자, 완전히 다 구조되지도 혹은 시신으로 찾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당한 사람은 실종자인 한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습니다. 살아있으리라는. 이런 상태에서 선거 모금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선거 모금을 또한 뭔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지금의 이 시스템 부재와 무能정권에 대한 분노를 선거 모금으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선거 모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선거 모금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블로그로 유명한 IM피터가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선거 모금을 사기치고 강요하는 나라라는 칼럼을요.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4월 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월호 성금 모금을 중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책위는 성금 모금은 유가족의 의사와 무관하다며 지금 각계에서 벌어지는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온 국민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도와주겠다는데 왜 유가족들은 세월호 성금 모금을 중지해달라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단체에서 세월호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서 수백 개 단체에서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금하겠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부에 등록을 하고 성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은 낫습니다. 일부 유령단체나 개인이 성금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나온 세월호 성금 모금 게시글 보면 각양각색인데요. 창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에서 세월호 성금 모금을 하겠다면서 계좌번호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뉴스원이라는 보도 매체에 따르면요, 이 단체는 장흥군조차 모르는 단체이며, 그리고 이 단체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지모 씨라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장흥군은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발적으로 장흥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성금을 모금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하자면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시글 이외에도 SNS나 카톡, 게시판 등에서 세월호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유가족에 전달될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예. 세월호 사고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유는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이 아직도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죽음에 학교 시스템의 문제, 잘못된 교육 방침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상황인데도 학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세월호 성금 모금을 하겠다며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 기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해놓고 마지막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로 마무리합니다. 교육청이 성금 모금을 하겠다면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전 기관, 교직원 및 학생들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라고 셀레바를 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조직사회에서 자발적인 참여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공문을 보면요,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도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교육감 권한대행이 당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 힘 센 사람입니다. 당부합니다. 이건 당부가 아니라 사실은 강제라고 봐야 됩니다. 경북도교육청은요, 자발적인 참여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지역 내 학교별 참여 인원수와 모금 액수를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니, 자발적인 참여라고 했으면 그냥 모금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인 금액만 만들어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원수를 파악하려면 말 그대로 너 얼마 냈어? 라고 반장이나 교사가 명단까지 적어야 합니다. 자율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변명하지만 적극 협조라는 그 당부, 그것이 사실은 꼭 내라라는 그런 강제임을 모른다면은 그게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 선거 모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참혹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챙겼던 사람들에 대한 의사자 선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의사자라고 인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자로 선정됐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네, 자기보다도 남을 더 챙겼던 사람들 당연히 의사자로 선정을 해야죠. 예. 그런데 IM 피터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천안함 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금양호 선원의 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금양호 선원 가족들이 의사자 지정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법원이 유족들은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희생자 1인당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판결 때문입니다. 의사자라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일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명예를 부여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의로운 일이 더 많아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액을 산술적으로 따지는 것은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모금과 의사자 청원은 모순점이 있고 이 부분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게다가 세월호 유가족에 쏟아지는 보상금과 관련된 조롱도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성금 모금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월호 관련 사고 유가족 사진에는 항상 그딴 식의 보상금 관련 댓글들이 달립니다. 세월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바다에 뿌리는 사진 밑에 달린 그 댓글,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어머니 보상금 3억이면 본전 이상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3억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3억 주면 아들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아마 엄마는 전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을 다 바쳐서라도 그 돈 마련할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과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주위에서 이런 돈 얘기가 나오면 당혹스러우면서도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성금을 모으더라도 한 라인으로 투명하게 모으고 나중에 장학금으로 기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진정한 마음인 거죠. 블로그 IM 피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성금 모금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킨, 이런 사고가 나도록까지 아무런 감시 감독도 하지 못한 국민의 안전을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사고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사고를 당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정부를 수사하라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말대로 세월호 사고는 생활재난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한국 사회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예견된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엄마는 매년 4월 16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일날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또다시 통곡할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함께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이 사회를 우리 스스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먼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마땅한 그 재가를, 그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이 더 우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더 큰 보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만 안긴다면 유가족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또다시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대한 기대,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뉴스K뿐만 아니라 국민라디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라든지 고발뉴스라든지 팩트TV라든지 이런 대한 언론들이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언론 가운데에서는 KBS나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이나 혹은 도저히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허접대기 종편들,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JTBC만, 손석희 사장의 JTBC만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언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포기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출발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출발해 제도권으로 진입한 사례 외국에 태국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박근혜 정권 바뀌면은 노력과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는 여전히 인터넷 방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의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조합원 가입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막 2만 5천 명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만 5천을 넘어서 3만, 5만, 10만으로 가는 그날 뉴스케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땅에 공정 언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 언론 국민TV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월 사용료 11,000원, CMS 계좌이체 신청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KUKMIN.tv 들어오시면 로그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 하면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자기 정보뿐만 아니라 CMS 계좌 이체 신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 매월 11,000원 사용료 납부 호소드립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IMPT의 글인데요. 대통령이 되니 달라진 박근혜식 사과와 조문. 박근혜의 사과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운이되고 있습니다. IMPT는 그야말로 종합판으로 대통령 되기 전과 되기 후의 박근혜식 사과와 조문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9일 오전 8시 5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차려진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영정에 분향하고 묵념한 후 방명록에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습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명록에 글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 울부짖었고 분향소를 떠날 때까지도 분향소 이전 문제와 구조작업 등의 문제를 놓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항의하는 소리는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에서 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굳은 표정으로 마치 광고 영상을 찍듯이 CF 사진을 찍듯이 걸어가는 박근혜의 모습, 그리고 실제 유가족도 아닌 조문객을 마치 유가족인 것처럼 끌어안고 위로하는 그 한 장의 사진, 그것만이 박바 언론들, 친박 방송들의 관심사일 뿐이었습니다. IMPT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조문 모습을 통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려 14일 만에 나온 간접 사과였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무려 14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나 긴급 담화문 발표도 아니고 국무회의 시간에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는 말 그대로 국무위원이 모인 회의 시간입니다. 이 회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으로 국무위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회의 구성원이나 참석자가 유족이나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대국민 사과라고 부르기는 참 모호합니다. 대국민 사과라고 인정한다 해도 사과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무려 14일 만에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관련 사과는 역대 대통령들의 대행 참사 사과 중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가장 늦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관련 사과를 사고 발생 사흘 후에 합니다. 서해 회리오 당시는 8일 후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화성 C랜드 화재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사과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나자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임에도 사흘 후에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는 이명박의 천안함 사과에 비하면 빨랐지만 순수 대형 참사로 본다면 가장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가 이렇게 늦은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사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품게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조문 그 자체로 세월호 사고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와 조문은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한다는 그 동질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조문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 사고가 그대로 묻어버리거나 혹은 해결될 일이 만무하다는 거 대통령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우리가 법원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는 정말 그 동질감을 느끼기가 그렇게도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조문 방식과 비교하면 세월호 사고 분향소에서의 모습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분향소 사진 연출 의혹과 별개로 유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안으려고 해도 손을 유족 가슴 쪽에 대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족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원이 제지하는 행동과 떨어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위로보다는 대치 장면이 연상됩니다. 네, 그 사진, 그 할머니를 껴안고 있는 사진, 그것도 꼭 껴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을 유족 그 할머니 가슴 쪽으로 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접근을 불허합니다. 근데 이분은 유족도 아니었어요. 조문객이었습니다. 참 냉정하고도, 그리고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슬픔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짜증 섞인 얼굴만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자신의 보좌관이 사망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그야말로 당시 나타난 사진들은 애절한 그 자체였습니다. 빈소를 찾았을 때 유족과 함께 앉기도 했으며, 그리고 발인 때에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야당 대표였던 2004년 김선일 씨가 피살됐을 때 그 빈소를 방문했을 때는 남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영정 앞에 갔고요. 유족의 손을 잡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얘기도 들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은 오늘 분향소에서도 그냥 광고 찍으러 온 것 같았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밖으로 치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었을 때와 후보 시절 한나라당 당대표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세월호 분향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소극적이었으며 그다지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그 블로그는 그야말로 분노와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지상파에서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까 IMPT 글 첫머리에서 설명했다시피 거세게 항의하는 소리, 나가! 하는 소리, 왜 왔어?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의와 그친 소리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말 기분 나빴겠죠. 정말 짜증났겠죠.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분양하러 왔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정하고 짜증 섞인 표정, 그것이 오히려 더 유족들을 화나게 만든 겁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가고 나서 그 화환을 바깥에다 대통령이 쳤겠습니까? 차마 그 유족들이 그나마 예의가 풍부해서 그 조화를 헝클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내놓았다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블로그 IMPT는 이번 사건은 바로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그 관료들의 수장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건 관련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2004년 김선일 씨 피살 사건입니다. 당시 많은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와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 스스로 근데 이라크에 파병했죠. 그죠? 그것 말고도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밝혔듯이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은 대통령이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선일 씨의 시신이 발견된 6월 23일 곧바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이 있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희생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테러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때문이었죠. 결국은 대통령의 사과는 바로 희생된 그 다음날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침몰은 희생자가 김선일 씨 피살 사건 단 한 명에 비해서 사망자는 205명에 이르고 실종자는 97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해방 이후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원인도 그 문제점도 우리 사회의 재난 시스템, 관료 사회 그 자체의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사고가 난 지 14일 후에 사과를 했고 국무회의를 통한 간접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요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느냐고 묻는데 그 대답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04년 이미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씨 이렇게 연설합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라고요. 정말 지금 세월호 참사 사고를 대처하고 있는 무능한 정권 박근혜 정권에게 바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오로지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씨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 바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한 겁니다. 누군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면 김선일 씨가 응유됐을 때 이라크 파병을 처리했을까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 자신이 메모했듯이 자국민에 대한 무관심은 X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 국회 본회의 메모를 통해서 자국민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썼던 겁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바로 자국민에 대한 무관심, 자국민에 대한 애정결여, 이런 참사 사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공감 부재 때문인 겁니다. 헌법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그들을 향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전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이지만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유족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그 유족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돌아선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울한 나라, 우울한 대통령입니다.